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연준 의장이 발표될 것이다,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시시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빈 해시시 연준 의장이 되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계십니까? 시장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케빈 해시 후보가 이제 친기업인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좀 더 우호적인 도비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 우려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시장에는 상반된 이제 요인이겠고요. 단기 영향을 보자면 해시시 지명이 확정이 되면 이제 성장과 증시 친화적인 인사로 받아들이면서 위험 자산에는 안도랠리, 금리는 완만한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런 커지는 그런 그림에서 성장주나 그 외에 다른 증시 전반적으로도 이런 우호적인 환경에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고려해야 될 게 말씀드렸던 어떤 독립성 이슈와 관련된 건데 그 해시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금리 인상을 제때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인플레 우려와 이게 이제 장기금리의 이제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런 우려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연준 독립성 우려라고 하는 게 그 결국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케빈 해시시 된다라고 했을 때 우려되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해시시 만에 취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언급을 하면서 FOMC에서 데이터 중립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아마 먼저 공언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앞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력 연준 의장 후보 케빈 해시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는데요. 연구원님 말하시는 와중에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측치, 잠정치가 51.9였는데 52.2로 잠정치를 상회했고 50보다 큰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된 이슈인데요. 애플이 아이폰 17 공개 이후에 중국 매출뿐 아니라 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애플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이폰 17 출시 이후에 중국 매출 회복과 글로벌 점유율 최고치가 동시에 나오는 건 이 프리미엄 구간에서 애플의 브랜드 파워와 생태계의 락인 효과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과 그리고 앱스토어와 구독, 광고 여기 뭐 클라우드 등 서비스 매출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말기 교체 주기는 길어지기는 하지만 이제 아이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AI 기능 관련 매출, 마진 등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고 단말기 판매가 이제 만약에 부진한다 하더라도 이런 매출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애플의 전체 이익 체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런 포인트들이 향후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애플 주가 전망의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유명 테크 분석가 권밍치가 SNS에 애플과 인텔이 협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전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인텔의 주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애플과 인텔 어떤 관계라고 보면 좀 좋을까요? 사실 애플과 인텔은 한번 결별했던 관계이기는 합니다. 맥에 들어가는 CPU를 인텔에서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완전히 바꾸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인텔 입장에서는 큰 고객을 잃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기업이 다시 협력하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애플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기존에 애플은 파운드리를 전적으로 TSMC한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메타가 TPU 구매에 관련한 얘기들을 검토한다라고 했던 얘기들도 기존의 엔비디아 GPU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그게 상대적으로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한테 가격 협상력을 주는 그러한 요인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애플도 이번에 인텔로 공급망 다변화 한다라는 것은 그 파운드리를 이제 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하면서 TSMC한테 가격 협상력을 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빅테크 레퍼런스 확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가 최근까지도 가장 부진을 면치 못하던
고전을 면치 못하던 그런 사업부였는데 얘네가 이제 그 애플이라고 하는 빅테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추가적인 계약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요 인텔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플과 인텔 관련된 이슈 다뤄봤습니다. 현재 인텔은 2%가량 하락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 프랑스에서 11월 판매량이 58%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사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테슬라의 프랑스 데이터 공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피로감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과 유럽 완성차 기업들 간의 경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이 이제 지불이 종료가 된다든가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전기차를 탈 사람들만 탄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이 다시 가고 있는 구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전 라인에서 저가 라인에서는 중국 차들이 경쟁에 들어오고 고가 라인에서는 유럽의 프리미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경쟁 상황이 좀 심화가 되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의 마진을 지키느냐, FSD 에너지 로보틱스 같은 비자동차 산업을 키우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를 보는 포인트가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이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이제 향후의 주가 관점에서는 FSD 상용화 속도라든가 로보택시의 어떤 비즈니스의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SD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FSD가 근데 경쟁자들한테 좀 테슬라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수익화 측면에서 경쟁자들보다 수익화의 속도가 더디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FSD라는 그 로보택시라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더 이제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게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당장은 테슬라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테슬라의 어떤 추세적인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SD 관련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